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소종섭입니다. 이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낸 이 법무부 징계 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 지금 탄핵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결정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이런 사안에 대통령과 관련해서 탄핵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김두관 의원인데 김두관 의원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사법 쿠데타나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모든 헌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탄핵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들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국회에서 한번 탄핵 추진이 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됐고 추진이 돼서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까지 인용이 되면서 이제 파면된 그런 역사를 우리 국민들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탄핵이라는 용어를 사실은 전에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꺼내기가 어려운 용어였는데 요즘은 좀 너무 쉽게 꺼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 탄핵 여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권 일부 의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현재 법적인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을 두 가지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검찰청법 37조 그리고 헌법 제65조 두 개인데 검찰청법 37조는 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탄핵과 관련된 조항이고 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서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헌법 제65조죠. 헌법 65조는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총리 또 국무위원 또 행정각부의 장 또 감사위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이 검사 등등에 대한 이 탄핵 관련된 부분을 규정한 그런 조항입니다. 이거대로라면은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가 되려면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면 발의가 가능합니다.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숫자가 174명이니까 제적의원 3분의 1이면은 100명 이상이면 되니까요. 충분히 발의가 가능한 그런 의석수를 여권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151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174석이니까 물리적으로 그냥 산술적으로만 본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은 일단 탄핵의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 탄핵을 한다. 이게 이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 이게 이제 조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냥 산술적인 숫자만 따져서는 이게 가능하지만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명백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그것이 확실하게 있어야 이 탄핵이 가능한데 현재 지난번 법무부가 징계위원회에서도 의결을 했던 그 부분은 정직 2개월 정도의 수준으로 의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숫자로는 가능해도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을 검찰총장이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논란들이 일어나겠죠.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떤 부담이 좀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이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면 권한이 정지되고 그 부분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죠. 헌법재판소 넘어가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또 그 심판을 합니다. 심리를 쭉 하는 거죠.
그 기간이 좀 걸리죠. 굉장히 신중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그걸 결정을 할 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인데 7명 이상이 찬성해서 그중에 7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것이 인용이 됩니다. 물론 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과연 이것이 헌법과 법률을 그렇게 탄핵을 할 정도로 위배됐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따져보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 측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 탄핵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큽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이것이 이제 뭐 그동안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계속되는 어떤 이제 그런 와중에 이 문제를 정말 한번 여권에서 추진을 해 보겠다라면은 그때 당시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도 물론 이제 과연 그만큼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논란이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은 그에 더 나아가서 어쨌든 법원이 법무부가 한 징계를 내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낸 집행정지를 인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이것은 아마 민주당 내부적으로 그렇게 가기까지가 상당히 좀 진통이 있을 겁니다. 내부에 그렇게 이제 하자라는 이제 김두관 의원처럼 주장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다. 논쟁이 치열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떤 여권 내의 분열상을 노출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게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론적으로 그렇다면 탄핵을 할 만한 헌법이나 법률을 윤석열 총장이 위반한 부분이 과연 이게 좀 심각하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보기는 현 시점에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법무부 징계위에서도 사안을 놓고 어쨌든 심의를 한 결과 정직 2개월 부분에 대한 그런 처분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헌법과 법률을 정말 위배한 그런 정도 사안이라면 더 갔어야 맞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다시 민주당이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부분에 무슨 다른 어떤 근거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유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유는 서로 국회에서 그런 이 민주당이 굉장히 탄핵을 가겠다 해가지고 밀어붙여서 탄핵안을 의결을 했다고 해도 이것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 사안 자체를 심판하고 논의하고 하는 이 과정, 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도 봤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게 과연 탄핵 사유가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이것을 심판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현재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2021년 7월 24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하는데 또 시간 걸리죠. 발의해서 의결하고 뭐 이렇게까지 뭐 일사천리로 간다고 해도 어려운데 이게 갑론을박 되고 막 여러 가지 뭐 맞냐 안 맞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갑니다. 거기서 또 다시 헌재로 넘어가서 또 심판하고 일을 하다 보면 아마 윤석열 총장 임기가 끝날 겁니다. 그 어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그럴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9명 중에 7명 이상이 참석해서 그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것이 이제 탄핵으로 인용이 되는데 과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이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그 탄핵의 기본적인 사유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약하다. 두 번째는 민주당이 그럼에도
탄핵,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이기에는 너무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 세 번째는 서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기 전에 윤석열 총장 임기가 끝날 가능성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등등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은 현실화되기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어떤 발의가 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결국 지금 이제 이런 이 탄핵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만의 수위가 좀 높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부분을 뭐 그대로 이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갈 수는 없다. 무언가 어쨌든 앞으로도 더 여러 가지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여권 지지자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나오는 정치적인 어떤 공세, 이런 것들을 탄핵이라는 용어로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상당한 여권 내의 위기감과 그런 불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